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PD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이제 국산차 하이브리드, 네, 연비 순위에 이어서 어떤 분이 이제 수입차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입차 하이브리드 연비 순위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요즘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가 참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는 거의 다 일본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차가 하이브리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처음에 출발은 전기 모터로 하고 그다음에 주행 중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내연기관으로 바뀌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차가 잘 막히는 이런 그다음에 이제 시내 주행이 많은 그런 데에는 하이브리드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참 좋은데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일본 차들의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네. 그다음에 독일차. 네. 독일차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쵸. 네네, 플러그인 맞아요. 하이브리드인데 그거는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일정 거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50km 정도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됐든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내 주행, 뭐 회사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거리. 네네네. 그러면 그런 차들도 굉장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작년에 그 벤츠 같은 데나 BMW 이런 데서도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기름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비싸다 보니까 자꾸 이런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고객님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상당히 많고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문제는 트렁크가 좁아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큰 문제점이 트렁크가 좁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특히 좁기 때문에 7 시리즈를 봐도 트렁크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뭐 골프백도 하나 정도만 들어갈 정도면 된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여행이 많지 않고 뭐 패밀리카가 아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차 하이브리드 연비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위는 어딘가요? 9위는 도요타 라브4로 15.9 나옵니다. 15.9요? 네네. SUV네요. 네, 맞습니다. 요 정도도 상당히 괜찮죠? 요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8위는 도요타의 아발롤인데 16.6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그 도요타 라브4가 15.9면 저 같으면 그냥 소렌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소렌토. 그죠. 소렌토도 14 정도 나오니까요. 예전에는 일본 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입차, 고급의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떻게 이미지가 한번 잘못되면서 수입차, 특히 일본 차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죠.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굳이 일본 차를 뭐하러 타냐. 일본 차는 수입차에 약간 속하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국산차가 연비가 일본 차에 뒤지지 않는네요.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일본차 하이브리드가 또 좋은 이유가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승차감 그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차는 전기에서 모터로 넘어갈 때 그 꿀렁거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 차를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졌다. 대단하네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는 일본 차로 갈 이유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차를 뭐 칭찬한 건 아닌데 일본 차는 그 대신 또 내구성은 좀 좋죠. 좋죠. 사실
오래 타거나 그런 분들, 뭐 장고장 같은 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네. 일본 차가 또 좋다고. 일본 차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연비뿐만이 아니라 나는 차를 정말 오래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 차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오래된 기술의 축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죠? 네. 자, 8위는 네, 그래서 도요타의 아발론이고 16.6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중간에 꼈어요. 네. 근데 일본 차 외에 BMW입니다. 네. BMW 3 시리즈고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긴 한데 16.7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아니잖아요. 네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전기차 네.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네. 쓰면은 요거는 연비가 16.7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제충규 중에 이제 벤츠 네. 23502 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 친구가 있어요. 예.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을 넣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16.7이라고 나와 있지만 네. 막상 이렇게 전기차처럼 매번 충전해서 쓰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요거는 연비가 사실 16.7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530E라든지 네. 230E라든지 이런 차들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다시 6위 일본 차고요. 네.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UX고요. 그 다음에 16.8이 나옵니다. 16.8. 네. 그리고 5위는 렉서스 ES거든요. 네. ES는 17.2 나옵니다. 네. 다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그 하이브리드에서는 날고 긴다는 그런 차량들이 쭉쭉 그렇죠. 나오네요. 그리고 ES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좋았던 차량이에요. 이 디자인도 지금 네. 봐도 디자인이 훌륭해요. 네네네. 네, 훌륭하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연비까지 이렇게 좋으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4위는 혼다입니다. 혼다. 네. 혼다 어코드고요. 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17.5 정도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3위는 혼다의 대항마죠. 일본에서는 토요타 캠리입니다. 네네. 캠리 같은 경우는 18.5. 그 정도 나온다고 네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거든요. 네.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네. 18.6이 나와요. 네, 1위가 프리우스거든요.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22.4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리우스가 네. 그 하이브리드 차에 제일 처음 나온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모든 그 연비나 기술력이 추적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국산차랑 가장 합쳐도 가장 높은 연비로 지금 프리우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반떼가 국산차를 좀 오잖아요. 그렇죠. 아반떼가 22.1 정도 나오는 네, 걸로 맞습니다. 공인점이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도 이제 프리우스가 조금 더 연비가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프리우스를 한 10년 전에 이걸 끌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걸 보고 와 이랬거든요. 예. 와 수입차다 이러면서 막 네. 대단하다. 네. 너네 집 되게 잘 사는구나 막 네.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프리우스를 찾는 분들은 거의 네. 없고 국산차가 또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일본 차로 갈 이유가 없다. 맞아요.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비도 비슷하고 디자인은 또 국산차가 훨씬 또 낫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수입차 연비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